안녕하세요. 조태하탭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전국이 오른다 투자 포인트 두 곳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불인이 기초 강의와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알림을 드리는데요. 본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까 이 내용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금 상황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어떤 분은 부동산 심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공급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리, 여러 가지 지표가 부동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년간 이제 수도권과 이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공급량이었습니다. 이때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입주 물량을 공급량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이제 그 지역의 전세 물량부터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입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를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투자로 접근하는 내용이 보통은 50% 정도는 되니까 전세 물량이 보통은 이제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전세가에, 그 지역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전세가의 영향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전세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전세가의 영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전세 물량이 소모될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세가의 상승과 하락은 이제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에 전세가가 계속 급등을 한다 싶으면 이제 전세 수요를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매수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매 수요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의 영향은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바로 매매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봤을 때 이제 공급량은 전세와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은 하는데 이제 공급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통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고 이제 신규 분양까지 10년이 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진행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확실한 효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정권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수요 억제 정책은 만약에 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책을 막 쓰면 바로 단기에 효과를 보고,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는 효과를 보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물량을 공급을 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주고, 이제 수요 억제책도 규제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컨트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는 곳은 정책은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는 이제 정권은 많이 없고, 이것을 동시에 했을 때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 전국에 상승해서 난리죠.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전국에 이때까지 역대급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0.3%, 주간으로 0.3%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0.3%면 이게 연간으로 추산했을 때 평균 16%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평균, 전국의 아파트를 평균으로 냈을 때 연간으로 추산을 했을 때 16%의 상승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상승인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 집값이 5주째의 역대 최고치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 물량이 이제 부족해서 내년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가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8월 셋째 주에 이제 수도권이 0.4% 상승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요 원인이 이제 아파트 분양 절벽을 꽂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 분양 절벽도 문제지만 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분양이 시작되면 2년 뒤에 공급이 이제 진행되는데 분양도 이제 절벽이고 공급도 절벽인 상황이 제일 문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이제 0.5% 상승하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상승이니까 8년째 상승이고요. 그리고 지금상 규제가 시장 공급을 지연 또는 이제 막는 상황인데요. 이제 휴고 분양가 산정에서도 이제 막아서 후분양을 이제 검토하는 단지가 대규모 단지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탄데요. 둔촌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강동 둔촌 재개발도 그렇고요. 이건 오타네요. 온천 사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구에 이제 조합원들이 평당 1,900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휴구는 평당 1,600 얼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차이가 나서 후분양은 하니 많이 지금 하면서 대규모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후분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 지연을 하고 있고요. 또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매매가가 급등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상승장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에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인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이제 수도권이 이제 공급이 많았을 때는 언제냐면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18만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5만 세대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한 해의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23만 세대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역대급의 공급이 됐었는데 이때 18년도에 그때 규제도 최고의 규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동산이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2018년도가 경기도 물량이 최고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데이터는 미리 몇 년 전부터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부터 이제 택지 개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보통 꾸준히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택지 개발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정권 초기에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요의 문제다.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기 수요 때문에 공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수요만 억제만 하면 이제 시장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꾸준히 공급이 안 되는 사태가 몇 년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기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지정하고 진행이 됐던 거고,
이 물량들이 이제 제대로 놓으려고 하면 앞으로 이제 5년 6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문제는 수도권 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이 2021년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동안에 서울의 수요를 경기도에서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집이 없을 때는 경기도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서울에 살다가 다산 신도시에 이제 신도시로, 경기도 신도시로 넘어갔던 이유가 서울에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로 투자를 했고 경기도로 넘어갔던 것인데, 지금 앞으로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게 앞으로 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공급적인 측면은 2026년까지 이제 문제가 될 게 분명하고, 관건은 이제 기존 주택의 시장의 물량을, 기존 주택의 물량이 시장에 얼마나 풀리냐, 이게 문제거든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물량이 얼마나 시장에 공급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규제 일변일 때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주택자의 이제 생각은 정권이 영원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 80%를 낼 바에 차라리 5년간 그냥 보유세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수익이 5억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4억을 세금으로 낸다 하면 파겠습니까? 그냥 그 4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테니까 5년은 그냥 버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제 내가 80% 세금 낼 바에 한 5년 정도 앞으로 뭐 추가로 다음 정권에 또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5년이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더라도 그게 아무리 많이 해봤자 뭐 2억이라 생각하면 그거보다 앞으로 오를 것과 그리고 종부세를 생각하면 그냥 안 파는 게 낫다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서울같이 비싼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증여 이제가 되는 거고요. 부산과 경남의 공급량을 보더라도 부산하고 경남은 서울과 경기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올해 말에 동네 레미안 입주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4,000세대 입주 예정인 거제 레이 카운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준비되어 있지만 신규의 대규모 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남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는 부산과 경남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서울 경기도의 관계를 이게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저는 부산 경남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경제력이나 아니면 그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부산 경남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서울과 같이 이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과는 다르게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2023년까지는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2024년부터 공급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이후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이제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급감했듯이 경상남도, 경남의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부터 이제 급감하기 시작해서 2021년부터 올해부터는 엄청나게 적은 수량으로 이제 수요 대비해서 더 적은 입주 물량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그 입주 물량이 적은 이제 이 물량에 대한 여파는 부산에도 당연히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부산이 호황일 때 진주와 양산, 김해 같은 곳에 대규모 뭐 사송 신도시라든지 증산, 뭐 범어 이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이제 분양이 진행됐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분양이 꾸준히 되고 있었고 미분양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이제 미분양과 이제 그 분양 시장의 하락 같은 이제 시장의 침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분양을 꾸준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4년 동안은 공급이 계속 꾸준히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과 경남의 관계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산이 꾸준히 제가 이제 4년간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부산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그 대체제로 경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경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산에는 원도심 공급이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경남에 꾸준히 신도시의 택지 개발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신도시 경남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경남의 공급이 또 많아지고, 또 경남의 공급이 많아지면 또 부산이 또 저종이 오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4년 동안은 이 사이클을 올라가는 사이클의 이제 초반이라는 거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의 중반 정도로 왔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이클의 초반이다, 이런 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부산에 아직까지 갭매우기가 되지 않은 지역이나 경남 지역을 저는 이제 투자로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8월 이제 2주차가 3주차 이제 KB 주간 동향인데요.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으로 이제 한번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KB 주간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의 호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1.63%가 올랐습니다. 청주도 서원구도 2.53%. 근데 제가 진짜 이 정도의 지표를 본 건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보통은 이제 주간으로 KB 시세가 1% 정도 오른다면 1등으로 전국 1등으로 오르면서 진짜 대단한 상승장이다라고 하는데, 한 주에 1.63%, 1.53%라는 것은 엄청난 상승이고요. 지금 인천이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인 군포와 뭐 오산, 동두천이 역대급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도 외곽으로 갭매우기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평가 지역인 강원과 청주, 충북과 제주도가 강세인 것이고,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향후에 경남과 부산은 관심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이제 투자를 하려면 저는 이제 부산, 경남을 원픽으로 뽑고 있고요. 강원, 충북, 제주가 이제 계속 흐름이 좋고, 저는 제주도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죠. 뭐 계속 이제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수도권은 이제 투자로는 비추하고, 실거주로는 이제 내가 투자 여건이 되고 그 소득의 요건이 되면 뭐 사면 되고, 그리고 왜 상승장이 너무 길었고 사이클상 말기이기 때문에 투자로는 제가 비추라고, 규제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로는 비추하지만 실거주로 내가 투자 여건이 되면 사는 건 오케이입니다. 다음 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거 예상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주담대의 중단이 이제 농협 이어서 시중은행, SC, 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뭐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고, 그다음 시중에 이제 주담대를 뭐 올해 말까지 뭐 중단하겠다, 뭐 이런 대출 제한이 잇따라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제를 깐깐하게 하니까 이제 시중은행에서 그런 지표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영향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영향을 한번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준비적인 컨텐츠도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약 정보라든지 하반기에 이제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